네,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에 앞서서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소변 검사물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그냥 추가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일반 요분석은 깨끗한 변기나 소변기 또는 화장실에서 배뇨 후 수집해서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갔을 때 소변 받아오세요 하면은 컵을 주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받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 요분석. 일반적으로 하는 소변 검사. 그리고 중간요 검사물은 어떠냐 하면 이 외 요도구를 청결히 하고 처음 배출한 30리터 정도는 버리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받았던 그것을 용기에 소변을 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병원 일반적인 비뇨기과 외래에 갔을 때도 우리 아는 우리 간호학도 우리 학생들은 처음 첫 소변은 조금 버리고 중간에 받아서 하면은 가장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요 검사물. 그래서 중간요 받아오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 중간요 검사물, 유치도뇨관으로부터 채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습할 때 지금 이게 2주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이제 조금 이때는 여러분들이 배뇨를 배웠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유치도뇨를 봤을 텐데요. 그 유치도뇨가 이제 안에 거기 있는 거를 채취할 수가 있어요. 바늘을 이용해서. 그래서 멸균 소변 검사물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멸균 주사기, 우리 뭐 10cc 시린즈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거기 안에를 소독한 다음에 그 튜브 있는 부분을 찔러 넣어요. 그 소변 검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채취하는 거. 네. 그래서 실습 때 제가 보여서 드렸을 거예요. 네, 지금은 미리 지금 수업하는 거여서. 그래서 채취하는 거, 유치도뇨관 폴리에서 채취하는 거를 일단 얘기하는 거고, 24시간 소변 검사물 수집은 수집 시작의 첫 소변은 버리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이제 전부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뇨한 소변은 그냥 놔두면은 또 그런 세균이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냉장 보관합니다. 잔뇨량 측정은 이제 소변을 다 보고 오세요 해서 다 보고 난 이후에 즉시 이런 멜라톤 단순 도뇨를 해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뇨량 측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배뇨를 위해서 우리가 간호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냐. 정상적인 배뇨를 하려면 배뇨 시간을 계획표를 하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주면서 회원부의 위생을 관리해주고 수분 섭취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자주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에서 2.4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고요. 근육 긴장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원부와 복부 근육의 긴장도를 강화하는 게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 교재에서 보게 될 거고 배뇨 자극은 배뇨 시작 시에 이제 지연,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런 대상자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긴박감을 느낄 때 배뇨를 도와주고 개인적인 환경과 배뇨 자세를 유지하는 배뇨 자세 하는 거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물소리 그래서 좀 들려주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변기 사용 그리고 회원부에 따뜻한 물을 붓거나 이래도 잘 볼 수 있고요. 대상자의 다리나 대퇴를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광 위에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네, 이럴 때 좀 더 배뇨 증진을 위한 간호가 되겠습니다. 방광 조절 훈련 그리고 회음부 근육의 강화 운동에서 케겔 운동 혹은 회음 조인기 운동 그래서 피부 풍합성 유지 남성 요실금 대상자에게는 이런 콘돔을 이용하는 거 그림을 또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매일 1500에서 2000ml의 수분 섭취 알코올 카페인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게 한다니까 사용을 억제해 주고요. 화장실 접근을 용이하게 화장실이 또 있어야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뇨 영양 요인을 사정해 주고 앞에서 배웠던 영양 요인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지 사정해주고 필요시 보조기구나 소변기 등을 이용해주고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소변기 우리 시습실에서도 봤던 소변기가 있어요. 남성 소변기가 있고 여성 소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광 재훈련 프로그램 참여한다든가 계속해서 이런 유치도뇨라든가 했던 분들은 바로 자연 배뇨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광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고 유치도뇨관 삽입은 마지막 수단으로 그래서 자연 배뇨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으로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증진을 위한 간호를 먼저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요실금 대상자를 위한 간호였습니다. 네, 지금 들었던 설명을 쭉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재 볼게요. 297페이지, 네, 오른쪽 배뇨 조절 훈련, 그래서 방광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광 훈련, 블래더 트레이닝 볼게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시간 계획에 따라서 소변을 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배뇨 간격을 점차 늘려야 돼요. 한 번에 쫙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대상자의 잦은 배뇨를 교정하고 방광을 안정화시키며 요절박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요절박이라는 갑자기 막 가고 싶은 그런 요절박이라는 거. 그래서 배뇨를 교정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뇨 간격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배뇨 간격을 이제 연장하는 거예요. 배뇨를 너무 자주 보는 환자인 경우죠. 그래서 배뇨 간격을 좀 길게 하고 이 긴박감에 저항하면서 이 요의에 따른 배뇨보다는 요의가 뭐예요? 네, 배뇨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보다는 이런 간격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막 절박감, 요 절박에 대한 그런 긴박감에 저항하면서 요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간격을 늘린다는 것이 이 방광 훈련이 되겠습니다. 실무지침 참조하시면 그래서 방광 훈련 실무지침 298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방광 훈련은 쭉 많은 양이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큰 것만 볼게요. 그래서 대상자의 배뇨 양상 파악.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대로 배뇨하도록 격려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배뇨하도록 계획해서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어떨 때 기상 직후 낮 저녁 취침 전까지는 한두 시간마다 잠잘 때는 4시간마다 이제 배뇨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뇨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요실금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격을 아주 천천히 늘리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량도 조절하고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수분 섭취량을 좀 덜 먹게 해주면 소변 횟수가 줄어들겠죠. 아침 6시, 오후 6시 사이에 배뇨 시간 30분 전마다 물을 이제 섭취하도록 교육하고 그리고 구연산 주스나 탄산음료 이런 것들, 알코올 섭취 이런 것들은 줄여주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제 약을 써서 이런 것들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활동하는 시간 내에 일단 소변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는 배뇨 반사를 자극할 수 있는 소변 생성을 위해 요됨을 설명해주고 이런 시트 건조하게 되도록 패드를 적용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이런 방수용 속옷을 제공하고 그래서 노인병원에서는 침대 매트리스도 방수 커버로 지금 거의 다 덮여 있거든요. 아니면은 너무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속옷도 이런 방수용 속옷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 긴장도 증가시키는 운동, 케겔 운동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돕고 배뇨 격려 이런 긍정적 강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케겔 운동 보실게요. 케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2세트의 운동을 마친다 해서 빠른 수축 후에 즉시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네, 그래서 골반 근육을 수축한다. 골반 근육을 그에 따라서 고창자 요도 질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완한다. 그래서 이런 호흡을 참거나 이런 넙다리 엉덩이 복부를 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완하는 거,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 그리고 매일 빠른 수축 45회, 지속적인 수축 45회를 실시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시간을 이제 10초씩 늘리는 거.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이런 케겔 운동이 예를 들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싱크대 앞 그리고 욕실에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이 케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거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케겔 골반저 운동, 근육 운동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보감 요실금을 조절하기 위해 웃음, 기침, 재채기, 무거운 것 드는 것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할 때 이런 케겔 운동을 이용하거나 회원근을 수축시켜서 이제 실금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외부 배뇨 장치로 콘돔 카테타라는 게 또 있고요. 그림에서 보실게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네, 그래서 뒤에 가서 볼게요. 그리고 인공도뇨는 유리나리 카테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얘기하는 폴리 카테타, 넬라톤 카테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300페이지
도뇨관 관련 요로 감염의 예방 박스 23-3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로 감염, 이런 감염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 도뇨관의 불필요한 사용을 피한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넬라톤이라든가 폴리른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삽입을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콘돔, 카테타, 이런 유치 도뇨관의 대안을 고려한다.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림을 봐야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301페이지 보시면 이게 넬라톤이에요. 넬라톤. 네, 이 빨간색 보이시죠? 네, 실제로는 주황색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구멍에서 이제 소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요도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적색 이제 고무로 된 게 거의 많고 이렇게 다른 B 종류로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자극이 되어서 안에 넣기가 좀 그래서 이건 잘 안 쓰고 있고요. 이 A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 우리 유치도녀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넣어요? 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요 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방광까지 들어가겠죠. 근데 그냥 있으면은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풍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광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깔때기 모양처럼. 그러면 이 부분에 이 풍선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소변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풍선이 달린 폴리카테타. 그래서 이 부분은 소변이 나오고 이 부분으로는 이 풍선 안에 증류수를 넣을 때 요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증류수. 네. 이쪽으로는 소변이 나오는 길, 소변. 그리고 이렇게 3개가 달린 것도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증류수를 넣겠죠? 증류수. 네. 그리고 여기는 소변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채취할 때, 소변, 검사물 채취할 때, 이렇게 빼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은, 우리 세척할 때, 이리게이션 할 때, 세척할 때, 뭐 방광염이라든가 아니면은 방광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때 안쪽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세척할 때는 이렇게 3개의 로면을 가지고 있는 카테타를 사용을 합니다. 코데 카테타? 네, 저는 이것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콘돔 카테타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콘돔 카테타. 웹페이지 31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콘돔 카테타, 콘돔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콘돔 카테타를 여기다가 해서 소변을 여기다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척추 손상 환자들이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300페이지로 가서 이런 도뇨관 관련 요로 감염 예방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도뇨관을 불필요하게 사용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변 정체를 사정하기 위해서 소변에 아까 소변 정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사정할 때 이렇게 도뇨관을 넣어서 앞에서는 하라고 했었잖아요. 잔뇨량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방광 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캐너를 이용하면 이런 감염의 위험성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균수를 이용해서 도뇨관을 삽입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훈련된 인력만이 도뇨관을 삽입할 수 있고 이 무균술 멸균기구를 사용해야 되고요. 멸균 압포까지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테타 키트는 도뇨관과 한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고 적절한 배액이 되도록 하고 요도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가는 도뇨관을 이용한다. 그래서 굵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어요. 가는 것도. 그래서 여자가 더 좁게 가늘겠죠. 남자보다는. 네. 그리고 또 노인이 될수록 남성인데도 노인이 될수록은 더 가는 거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전립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도뇨 자체도 이제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도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 도뇨관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도뇨관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집 체계를 다룰 때 손위생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테스트 할 때마다 더 손위생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위생 표준주의법을 준수하고 앞에서 배웠던 그리고 무균적으로
폐쇄 배액 체계를 유지하고 소변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도뇨관을 유지하거나 꼬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 아래쪽에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로 올리면 역류하겠죠. 역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바닥에 닿게 끌리면은 우리가 또 감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소변 주머니를 각 대상자마다 깨끗한 수집 용기에 분리해서 규칙적으로 비우고, 그리고 이 소변이 차면은 또 비워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비워주고 비멸균 수집 용기에 배액 연결 부위에 닿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실습 때 이제 비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림 설명드렸고, 네, 유치 도뇨관은 이제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뇨관, 유치 도뇨관, 우리 폴리, 카테테리제이션을 제거하는 것은 도뇨관을 제거하기 며칠 전부터 도뇨관을 일정 시간 동안 잠가두었다가 풀어주어 방광을 팽창시키고 배뇨근을 자극시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치 도뇨관을 우리가 계속 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빼버리면 어떠냐 하면은 이게 잔여 도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기간이 단기간이었다면 며칠 정도였으면 정상 배뇨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데 요도의 부종이로 처음에는 배뇨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뇨할 때 소변 정체 유무도 잘 사정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뺄 때 지금 나오는 거는 며칠 전부터, 이제 만약에 계획이 만약에 3일 후에 이제 그 뺀다고 하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고 하면 그 전부터 이제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부터 도뇨관을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잠깐 잠갔다가 풀어주고, 잠갔다가 풀어주고, 잠갔다가 풀어주고 하는 게 이 방광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래서 팽창시키고 배뇨관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로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네, 유치 도뇨관 다음 순서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뇨관용 용기, 우리 넣을 때처럼 용기 있어야 되고, 일회용 수건, 깨끗한 장갑, 풍선 뺄 때 멸균 주사기를 준비한다. 그래서 풍선 안에 용액을, 안에 있는 정류수를 모두 뺄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이 주사기는. 그리고 이 용량은 카테타의 끝부분에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카테타에 보면 이렇게 2개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림에 2개가 이렇게 있었고, 폴리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소변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했고, 하나는 정류수를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류수 DW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cc인지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도뇨관을 삽입할 때처럼 대상자에게 바로 누운 자세, 앙화의를 취하게 하고요. 그리고 무균 샘플을 채취할 수도 있다. 이거는 선택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도뇨관을 고정하고 있는 테이프 떼내고, 그래서 아프지 않게, 지금 다 일회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떼어내고, 장갑을 낀 후 여성의 다리 사이, 남자면 남성 허벅지 사이 위에 이제 수건을 놓고요. 그리고 주사기를 도뇨관에 연결해서 풍선 내에 있는 용액을 빼고, 방광에 고정하기 위해서 풍선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빼고, 뺀 다음에 해야 되죠. 그대로 잡아당기면 다 라스레이션, 열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풍선 용액을 잘 빼고, 풍선 용액이 모두 빠지지 않으면 진행하지 말고 담당 간호사한테 알리고, 그리고 풍선 용액을 빼낸 후 풍선 모양은 원래 모양대로 빠지지 않고 카테타 주위에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됩니다. 한번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있으면 도뇨관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왜? 요도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풍선의 용액을 완전히 뺐으면 도뇨관을 부드럽게 당겨서 제거하고 버리면 되겠죠. 폐기, 의료용 폐기물. 그리고 회원부를 수건으로 닦고, 소변 주머니에 소변량을 측정하고, 장갑 벗고, 손위생 수행하고, 그리고 간호 기록을 하겠죠. 기록에는 제거 시간, 양, 색, 투명도, 그리고 도뇨관의 상태, 이게 혹시나 퍼스, 농이 있는지 아니면 뭐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니면 찢어졌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대상자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소변기 또는 변기 제공해서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자연 배뇨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고요. 제거한 후 첫 배뇨 시간과 8시간 동안의 소변량을 확인해서 대상자의 수분 섭취량 비교한다. 그래서 IO를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폴리를 빼고 난 뒤에는 첫 배뇨 시간 적어야 되고 8시간 동안 IO. 303페이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장애 배뇨 행위. 배뇨마다 100m 이하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변 정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면 방광 스캔 아까 이어간다 했죠. 그래서 배뇨 후 잔뇨를 사정하고요. 잔뇨량 일반적으로 배뇨 후 잔뇨가 200 정도 이상일 때는 단순 도뇨 엘라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CRC라고 하는 우리 척추 손상 환자분들이 본인 스스로 이제 도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경을 다쳤기 때문에 감각을 못 느끼죠. 그렇지만 소변은 생성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가적으로 하는 그 내용 보겠습니다. 깨끗한 간헐적 자가도뇨 해서 이 자가도뇨는 클린 인터미턴트 셀프 카테테리제이션에서 CIS 그리고 CIC 보통 CIC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CISC로 교재대로 익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척추 손상과 다발 경화증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인성 방광 기능 장애 환자가 이 깨끗한 간헐적 자가도뇨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결 기술, 클린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을 사용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CISC는 대상자에게 독립성을 제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제공하고 방광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요로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요. 상부 요도로 소변이 역류하는 것을 예방한다. 왜냐하면 이거 느끼지 못할 때 그냥 놔두면은 꽉 차서 위로 역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빼주니까 역류하는 것을 예방하고 요실금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보조기구의 사용을 이제 줄이게 되고 소변이 새는 것을 예방해서 대상자가 당황스러운 경우를 겪지 않게 해줍니다. 척추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만약에 100명이면 한 20% 이내더라고요. 이제 비율이 이제 척추 손상 환자분들이 있는데 또 이분들은 제일 힘든 게 배뇨, 배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거 성격도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척추 손상 분들이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사고사로 이게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위에서 뭐 추락해서 이제 낙마로 인해서 폴다운으로 인해서 이런 척추 손상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척추 쪽에 어떤 종양이 발생해서 밑으로 이제 마비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성격이 좀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런 대소변 때문에 더 그렇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CIC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CISC를 또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조금만 볼게요. 적절한 간격으로 도뇨하는 거.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간격. 나중에는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이제 느린다.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도뇨를 하기 전에 배뇨를 이제 일단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소변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없거나 소변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도뇨를 이제 시행해서 잔뇨를 체크하고 이게 수행하기 전에 모든 기구를 준비해 두고 여성 경우에는 밝은 조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손 씻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술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시작과 끝. 그래서 손 씻고 비누 묻힌 천으로 요도고 씻은 다음에 젖은 천으로 닦아내고 여성은 앞에서 뒤. 이거는 항상 강조하는 건 여성. 침대에서는 반쯤 기대고 의자나 변기에 앉아서 편안하고 카테터 삽입이 쉬운 자세를 취해주고 남성은 변기 앞에 서고 남성은 좀 쉽겠죠. 네. 여성은 한쪽 발을 욕조 위에 올리는 것이 편할 수 있다 해서 윤활제를 발라야 되겠죠. 윤활제를 바르지 않으면 요도 입구 부분이 라스레이션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은 3cm이기 때문에 2.5cm 정도 발라주고 남성은 20cm 되니까 5에서 15cm 정도를 이제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나올 때까지 이제 밀어 넣습니다. 안으로. 그러면 일정하게 방광까지 닿으면 소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 거울이나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요도구를 찾고 손감각으로 찾는 것, 그리고 검지를 음에게 대는 것, 질구에 중지에 약지를 대는 것, 요도구 찾아서 밀어 넣는 것. 남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60에서 90도 정도 약간 뒤로 잡아당겨서 카테터를 삽입하고요. 그래서 소변 나오면 다시 음경은 아래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소변이 나올 때까지 잡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잡고 있는 거고, 완전히 다 소변이 나오면 이제 천천히 빼내는 거예요. 소변 다 나오고 나면. 그래서 비누물로 이 카테터를 씻고 깨끗한 장소에 보관하고, 카테터를 세척해도 깨끗해지지 않거나 너무 부드러워서 삽입이 힘들어지면은 이때 새 것으로, 이 말은 곧 계속해서 여러 번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사용. 그래서 나중에는 새 것으로 교환하고, 소변이 탁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탁하거나 침전물, 이거는 또 어부노멀한 거죠. 그러면 의사한테 알린다. 그래서 삽입할 때 출혈, 어려움, 통증, 열이 있어도 의사에게 알린다. 의사. 다 비정상적일 때는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최소한 2000에서 2500ml의 물을 마셔서 방광을 충분히 채우고 씻어낼 수 있도록 하고, 소변은 산성화 시켜서 방광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크림베리 주스 이런 것들 좋죠. 크림베리 주스나 푸른 주스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산성화되면서 안에 있는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림 23-12 그림 살짝 볼까요? 네, 이 왼쪽 두덩위 치골상 도뇨관, 네, 피그테일 루프, 피그테일은 돼지꼬리죠. 돼지꼬리 모양입니다. 그래서 돼지꼬리 모양으로 돼 있네요. 네. 그래서 B에는 방광 내의 풍선을 이용한 카테터 고정. 이렇게 보면 카테터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원래 우리가 요도로 들어가서 우리가 폴리 카테터나 엘라톤 카테터를 실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일단은 배에서 지금 슈프라 퓨빅 쪽으로 지금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이제 이런 대상자가 있겠죠. 우리 NG 튜브, L 튜브도 우리 PEG라고 해서 스토막으로 바로 꼽는 게 있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얘도 똑같이 방광을 바로 뚫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감염의 위험은 조금 더 있기는 하겠죠. 드레싱도 자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뚫어서 들어가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B에서는 뚫어도 똑같이 이 풍선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빠지지 않으니까 뚫어 들어가서 부풀린 풍선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소변을 받아내는 이런 두덩위 도뇨관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돔 카테터는 보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꽂아져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이네요. 네, 312페이지 음경에 씌워진 콘돔. 그래서 요거는 인형이네요. 우리 제임스 씨 같이 그 인형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콘돔처럼 끼워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소변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네, 소변 색깔 보이나요? 노랗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음경에 끼워진 콘돔, 실제적인 콘돔 모양처럼 되어 있고 소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는 아예 그 넬라톤이나 폴리처럼 카테터를 요도에 넣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다르겠습니다. 네, 교재는 지금 다 설명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런 이제 넬라톤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심플, 이런 카테테리제이션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보면, 이런 간헐적 도뇨는 척추 손상, 근육, 신경계 퇴행으로 불완전한 방광 기능을 가진 대상자의 장기적인 관리 또는 요정체, 이렇게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네, 이런 간헐적 도뇨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균적으로 소변 검사물을 채취할 때, 그래서 검사 나갈 때 우리 무균적으로 소변 검사할 때는 이런 넬라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뇨 후 방광의 잔유량 측정할 때도 이렇게 단순 도뇨, 수술 전, 중, 후 진단 검사 전에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도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배뇨, 도뇨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할 때는 순서가, 프로토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냐? 그러면 배횡와위. 그리고 카테터를 일단 윤활제를 발라서 우리 끼울 때 했던 것처럼 바르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소독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음순, 소음순, 요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림을 그릴게요. 오른쪽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이 대음순이잖아요. 그리고 안쪽이 소음순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 있으면 여기가 요도, 여기가 질이 되겠죠. 여기가 요도, 질. 네. 그리고 여기가 항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돼요? 네. 색깔 바꿀게요. 네. 어떻게 닦아요? 네. 요렇게 한번 닦고 버리고, 요렇게 한번 닦고 버리고, 그리고 소음순 쪽에 한번 닦고 버리고, 여기도 한번 닦고 버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한번 닦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음순, 소음순, 요도로 이렇게 닦는 거고요. 그리고 삽입하는 거는 여자는 5에서 8cm, 남자는 16에서 20cm를 다 해서 방광까지 닿게는 이제 방광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요도 길이가 여자는 3, 4cm였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길게 들어가고 남자는 이제 20cm까지 되니까 그것까지 요도까지 다 넣어주면 이제 삽입을 해서 환자한테 심호흡을 하게 한 다음에 소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더 밀어 넣습니다. 1에서 2cm. 이때 소음선을 벌리고 있던 손으로 카테터를 빠지지 않도록 잘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변이 다 나오면 카테터를 조금 빼서 입구에 소변이 나오도록 하고 아랫배를 살짝 눌러서 소변이 완전히 나오도록 이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검사물은 무균적으로 잘 받아야 되고 기록을 잘 해야 되겠죠.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지금 반복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카테테리제이션에서 유치도뇨 또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정체도뇨라고 합니다. 어떨 때 이것을 하냐 하면 요로 폐쇄 아예 막혀버렸어요. 요로가. 그래서 전립선 비대라든가 전립선 설명드렸죠. 요도 나오는데 그 밖에 있는 그 전립선이 계속 비대되면서 네, 요관 그쪽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소변이 잘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립선 비대라든가 요도 협착, 요도 쪽이 좁아져 있는 경우, 그래서 요도와 그 주위 조직의 수술로 인해 수술을 한 대상자, 이제 요도 수술, 그리고 혈액 응고 물질로부터 요도 폐쇄 예방, 방광 종양, 요도의 수술적 교정 및 계속적 간헐적 방광 세척을 하는 이런 목적, 그리고 중증 대상자의 소변량 측정,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이런 환자분들 아이오 체크라고 하려면 이렇게 유치도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우리가 체크가 하기가 좋죠. 그래서 시간당 아워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당으로 막 하고 어떤 경우에는 30분 간격으로 막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의 대상자. 근데 이 폴리를 하는 대상자들은 거의 스스로 잘 소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측정하기 위해서 꼽는다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설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폴리가. 그래서 하는 거고, 소변으로 인한 피부 손상 예방. 소변이 나와서 어떤 피부를 만약에 이런 소변은 어쨌거나 찌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손상할 수 있잖아요. 산성인 소변도 있고 알칼리성인 산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제 유치도뇨를 하게 되고요. 만성질환자인 대상자, 그리고 팽창된 방광의 점진적인 감압을 할 때 이런 유치도뇨를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도 이제 넣는 거 그리고 빼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넣는 거는 일단 도잘 레큐멘터 포지션, 재위는 그렇고요. 그래서 무균적으로 물품 준비하고 카테터 확인하고
이렇게 카테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풍선이 혹시 불량이 아닌지를 잘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주사기에 이제 5에서 8cm 그 적혀 있다고 했었죠. 몇 cm 넣게. 그 카테터에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린백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카테터와 연결한 후 젤리를 카테터에 바르고, 여자는 5cm, 남자는 15cm 정도 묻히고 카테터 끝을 꺼지 위에 무균적으로 올려둡니다. 그리고 소공포를 반으로 접어서 이제 무균적으로 올려놓고 왼손은 소공포 위에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폴셉을 잡아서 대음순 양쪽을 닦고, 그러니까 닦았던 1, 2, 3, 4, 5 생각나죠? 위에서 아래로 대음순, 소음순, 그리고 이제 요도 부분 닦았던 거. 그래서 닦으며 요도를 찾습니다. 닦으면서. 그래서 왼손은 그대로 고정한 채 오른손으로 10cm 정도 후방으로 잡고 복부를 이완시키면서 후 하세요 하면서 요도로 쏙 집어넣습니다. 이때 소변이 흐르면 조금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소음순에 고정되어 있던 왼손을 떼고 이제 카테터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풍선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증류수 넣어서 풍선 부풀리고, 그리고 유린백은 침대 난간에 고정하고 중력에 의해서 흐르도록 해주는 게 이제 인설션 넣을 때의 절차고요. 뺄 때를 다시 한번 볼게요. 뺄 때는 바로 뺀다고 했나요? 유치도녀가는 바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광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광 훈련은 도녀관을 3시간 동안 잠그고 5분간 배액을 300cc 잠갔다가 풀었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잠갔다가 5분 풀었다가 다시 잠그게 하는 거를 3회 정도 실시하고, 그리고 도녀관 클램프를 한 다음에 주사기로 증류수를 제거하고 이제 제거합니다. 그래서 증류수 제거하고 휴지로 카테터를 꼭 눌러 잡고 복부를 이완시키면서 제거. 그래서 유린백의 소변량 색을 확인하고 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간호 기록지 다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원부 간호를 해주고, 회원부 간호라는 거는 드레싱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거 후 환자에게 확인할 내용은 움직일 때 소변이 조금씩 흐르는지, 그래서 관략기능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제거 후에 첫 셀프 보이 등을 시원하게 보았는지,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자결감이나 빈뇨 현상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2주차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겁니다.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 중에서 발달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영아, 항영전기, 항년기, 노인에 따라서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배뇨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노인의 같은 경우에는 네프론이 몇 프로가 손실된다고요? 네, 30%가 손실된다 했죠. 한쪽에 우리 네프론이 10만 개 정도가 있는데 양쪽으로 치면 20만 개가 넘는데 여기에 30%가 손실된다고 했었고, 이 노인은 뭐 혈관 변화, 심박 출량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신혈류가 감소하고 소변 농축 능력도 감소하고 이런 긴장도도 다 감소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요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이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배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분과 음식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가 물을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주고, 음식도 잘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약물도 영향을 끼치겠죠. 우리가 이뇨제를 투여되게 되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니까 약물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근육 긴장도, 그래서 우리 이런 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케겔 운동 이런 것들도 훈련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육 긴장도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병리학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네프론 쪽의 소변 생성 능력에 이제 이런 질병들이, 콩팥 질병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방광염이라든가 신우신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배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과 진단적 검사 이런 것들도 소변의 흐름 및 소변 특성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때요? 수술하는 동안에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되면.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도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발기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성상담까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과 이런 검사로 인해서도 이런 배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배설 장애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기억나시나요? 빈뇨 해서 유리나리 프리퀀시 해서 자주 가는 거죠. 얼마나 자주 간다고 했죠? 하루에 4에서 6회보다 많은 배뇨 해서 한 10회 정도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야간뇨라고 해서 밤에 2번 이상 배뇨를 하는 것도 이런 빈뇨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간뇨고요. 그래서 빈뇨는 4에서 6회보다 많은 배뇨, 야간뇨는 밤에 2번 이상 배뇨하는 거. 그리고 요절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갑자기 강하게 너무 배뇨가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쌀 것 같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막 식은땀이 나잖아요. 대변도 그런 것처럼 요절박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새어 나오기 시작하겠죠. 요절박. 그리고 배뇨 장애에서는 일단 디스유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뇨를 할 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통증? 소변을 보는데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결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아프거나 해서 우리 통증 사정도구 우리 입원 관리할 때 했었잖아요. 그런 통증을 사정했을 때 거의 6.7점 정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통증이 있으면 사람들은 비뇨기과를 내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소변을 받아오게 하고 거기서 균이 이제 채취가 될 거고, 그러면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가 처방이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균에 맞는 항생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배뇨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도 협착, 그리고 감염, 그리고 이런 손상, 이런 방광이나 요도의 손상을 이제 동반해서 이런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뇨증이라는 게 있었죠. 유뇨증.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이제 소변 싸는 거. 그래서 유뇨증, 밤에 하는 주간 유뇨증, 뭐 야간 유뇨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배뇨를 스스로 조절할 나이가 됐는데도 지금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유뇨증, 에뉴레시스라고 했습니다. 요실금은 이제 노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고, 요즘에는 중년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너리 인컨시턴스 해서 불수의적으로 이제 새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 기침을 한다든가, 하품을 한다든가, 뭐, 웃는다든가 할 때 소변이 새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광 조절 상실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이 요실금은 질병은 아니고요. 디지즈는 아니고 증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케겔 운동을 통해서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수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요실금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명, 남성은 600만 명 정도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짧기 때문에 더 많이 이런 게 발생하고요. 그래서 요실금에는 뭐 복압이 올라가면서 하는 거, 그리고 절박으로 막 가고 싶은 약간 그렇게 생기는 요실금. 이런 게 또 복압이라든가 절박이 혼합되어 있는 실금도 있고요. 그리고 소변 정체가 있었습니다. 소변이 지금 정체되어서 나오지 않는. 그러면 일단 방광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요배설 장애였고요. 다음이 정상소변이었죠. 정상소변은 하루 소변량은 얼마라고요? 네, 일반 성인이 한 1500ml 정도 됩니다. 이거 색은 다망색, 투명하고, 냄새는 조금, 소변 냄새 조금 나고, 세균은 없어야 되고, 폐하는 4.5에서 8, 요비중은 1.010에서 1.025까지, 당은 없어야 되고, 케톤도 없어야 되고, 혈액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소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광훈련은 정상 배변, 그 배뇨에서도 방광훈련이 있었고, 우리 폴리카테테리제이션 유치도뇨를 하는 경우에도 방광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배뇨에서 방광훈련은 이 사람이 너무 자주 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배뇨 간격. 그래서 배뇨 간격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계획에 따라서 소변을 보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점차 늘려서 잦은 배뇨를 교정하고 방광을 안정시키려 하는 거. 그래서 요절박을 감소시키는 게 원인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했던 거고, 우리 폴리에서
뭐 브레더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일단 잠궜다가 풀어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트레이닝이었습니다. 배뇨 조절 방광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 예방하는 건 어떻게 했죠? 도뇨관. 도뇨관은 불필요하게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잔염 배뇨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소변 정체를 위해서 우리가 잔뇨량 측정할 때 넬라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정을 하기 위해서 꼭 넬라톤을 하지 말고 방광 스캐너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해서 도뇨관의 불필요한 사용을 최대한 피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무균수를 이용해서 이제 도뇨관을 삽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장갑 끼는 거를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무균적으로 장갑 끼기. 그거는 개방적으로 장갑을 껴서 하는 방법을 실습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런 무균술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요로 감염이 되니까. 그래서 훈련된 인력만이 도뇨관을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1학기 그 술기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이 유치도뇨 이 술기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몸으로 익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무균수를 이용해서 도뇨관 삽입하는 거, 그리고 도뇨관을 이제 유지하는 것도 계속 손위생이라든가 표준주의법, 그리고 무균적으로 이제 우리 소변 비울 때도 깨끗하게 잘 비워야 되고, 항상 이 소변 주머니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방광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바닥에 닿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이제 수집 용기에 분리해서 할 때도 그 사람만의 이제 그 수집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수집 용기는 비멸균 상태인 거겠죠? 거기다가 비워서 계속 비워주는 거죠. 사람이 화장실 가듯이 이 소변백에 있는 소변을 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뇨관 관련 요로 감염의 예방에서 이제 3가지 정도를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12주차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배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